오케이, 에어캣과 함께하는 다덤벼 2차 함수 2탄입니다. 자,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접 풀어보세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상황에서 걸릴 겁니다. 자, 일단 일시정지 고! 자, 됐습니까?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석하는 거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갑반고 같은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갑반고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죠. 이제 이거는 사실 함수 형태는 되게 쉽게 줬습니다. 지금 쌤이 이제 밑줄 긋는 부분들,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함수를 많이 공부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함수를 좋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치는 애들은 여기 핑크색 부분까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연두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찾습니다. 이제 두 파트로 핵심을 포인트를 좀 봐야 돼요.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둘로 쪼개져서 주어지면 이게 무슨 얘기죠?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를 나눠서 보면 얘는 x가 0이 되는 y축을 기준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 거 눈에 보입니까? 자, 그러면 항상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조부터 먼저 봐야 돼요. 3이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반형이니까 0,3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는 만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0,3을 포함하지 않고요. 하나는 0,3을 포함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될 함수를 한 번 더 배우거든요.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을 배워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까지. 근데 그때 그 엄밀성으로 들어가기 과연 바로 전 단계에서 함수가 이렇게도 변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거는 내신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신만이 아니라 다음 학년 그리고 수능까지도 연결되는 형태의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집중해서 보시고 내신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는 아예 영상을 많이 봐두시고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하세요. 그럴수록 유리합니다. 자, 일단 얘는 0,3에서 둘이 만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서 구조를 파악하셨다면 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안 그러고는 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꼭지점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함수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죠. 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함수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조금 굵은색으로 그려볼까? 다른 색깔로 그리면 되겠다. 자, 지금 두 번째로 그려질 함수 같은 경우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일 수 있죠. 이번 함수는. 그죠? 그래서 얘는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2가 되니까 1,2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안에 색깔 칠해지고 요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물론 두 그래프의 기울기는 완전 같아요. 그렇겠죠. 자, 요렇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gx를 이 fx의 제곱에 fx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fx가 2차인데 2차를 완전 제곱으로 넣어놨으니까 gx가 몇 차죠? 4차죠. 그럼 복 2차씩 배웠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안의 함수 개념 들어가는 거죠. 내안의 함수라는 개념이라는 건 내안의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4차는 미분으로 해석하면 돼요. 짝수 함수기도 하고요. 4차 함수 해석하는 거 쉽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아직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2차 함수 안에 2차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치환해서 문제를 풀죠. 이미 치환을 또 친절하게 이건 또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fx를 지금은 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 gx라는 애를 갖다가 gx는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8로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입력값은 x를 직접적인 입력값으로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a를 직접적인 입력값으로 가지는 겁니까? 그쵸? 내안의 함수라는 건 이 a가 결국에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함수로 출력값을 가지고 그 출력값을 한 번 더 입력값으로 가져서 gx에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함수로 그려본다면 함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알고리즘으로 그린다 그러면 얘는 x라는 입력값을 가지고 f에다가 넣어서요. a라는 출력값을 가진 다음에 그게 한 번 더 g를 거쳐서
y 값을 가져가서 최종적인 출력값을 얻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 쌤이 지금 연두색 부분으로 칠하지 않은 부분 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x 범위 있죠.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가 투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프로젝션한 거를 이 y 값을 바로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왼쪽 위에 그려놓은 함수, 이 함수의 영역을 이용해서 이 a의 값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돼요. 사실 이 함수는 y축 대신 a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입력값으로 x가 들어가는 꼴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들어갈 때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요. 그거를 출력값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a의 범위를 해석하는 단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문제 해석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생각보다.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라 그랬으니까 좌표를 좀 더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1일 때는 이미 꼭지점 좌표 2를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를 라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 함수는 결국에 지금 이 a라는 애는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어디에 있나요? 이거를 그냥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수직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범위 안에서만 쌤이 이제 핑크색으로 그려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y 값인 거죠. 물론 a 값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움직일 때 a의 값은 세로 방향으로 봐요? 가로 방향으로 봐요? 항상 출력 값은 세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본다면 얘는 조금 밑으로 내려야겠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범위에서만 놓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요 범위 안에서만 a가 출력값의 범위를 인정받는다고요. 근데 이 제일 작은 지점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꼭지점에 접혔는데 그게 어디였었어요? y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y축 a 기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가 입력값으로 들어간 최대값을 가지는데 이 마이너스 5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1번 함수에 넣어야 돼요? 2번 함수에 넣어야 돼요? 1번 함수에 넣어야죠. x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해석을 해놓은 값이 있으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9 빼기 1이 되니까 a가 1부터 8,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가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전체 문제 절반 해석이 끝난 거예요. 자, 아직도 절반입니까?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연습을 많이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뭐 강남대치, 목동, 성남 이런 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 쉽게 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따라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 보통 다 수능에서 결국 1, 2등급 받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여러분들 갈 길 아직 멀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gx가 a로 지금 함수를 표현을 해놨으니까 얘를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추계방정식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라는 걸 가져가죠. 그러면 3,9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입력값으로 a를 가져가서 출력값을 y로 가져가는 g 함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입력값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등식을 수직선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얘가 수직선이 가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에서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거리를 고려해서 표현하라고 하죠. 지금 x가 얼마예요? 추계방정식의 위치가 3이니까 이 3은 이 왼쪽과 오른쪽 끝에 거에서부터 거리가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4만큼이고 8이 5만큼이잖아요. 항상 거리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계략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그려놓고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1 값보다는 8 값에서 얘가 최대값을 가지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입력값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찾아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분하는,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이 항상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최대다.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항상 최소값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갈 건데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알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A가 8일 때 Y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거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 빼기 3에 제곱하면 5, 25죠. 거기다 9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4가 나와요. 자, 근데 그건 최대값인 거고, 그건 gx의 값인 거예요. 최대값 g 알파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34인 건 알겠어. 근데 알파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근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x가 알파에서 최대지 a가 알파에서 최대인가요? 아니죠. x는 g에 바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f라는 과정을 한번 필터링해서 거쳐서 a를 거쳤다가 갔어요. 자, 그렇다면 a가 8일 때 최대값을 가졌다고 했고, 이 a를 8이라는 출력값으로 갖는 입력값 x는 f 입장에서 봤을 때 몇이었어요? 처음에 구할 때. 여기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g의 알파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이 g는 결국에 사실은 f에다가 알파 값을 넣었을 때 발생된, 그러니까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예요. x 기준으로. 그랬다가 그거에 f의 함수를 거쳐서 출력 a는 8이라는 값을 가져가고요. 그 8이라는 값을 전체로 g에 넣어서 값이 3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8이 아니라 마이너스 5여야 한다고요. 요거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쌤 a가 8이 아니라 다른 값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a가 2였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좀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a가 2라 그러면 지금 a 값이 2면은 y축이니까 지금 이렇게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선 그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에 다 들어가는 모든 대응되는 모든 x 값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x 값이 몇 개가 돼요? 알파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입니까? 이거 좀 애매하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직접 다 구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값을 다 구해라. 그럼 3개 값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럴 때에는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클 때 a가 2인 거죠. 그러면 하나는 1인 거예요. 그거는 여기 첫 번째 값으로 알아요. 그럼 두 번째 값은 여기 1번식을 는 2라고 놓고 요거를 방정식화해서 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또 모두 다 구하라 그러면 근의 합이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으로 두고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두 근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4하고 1을 더하면 그때는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의 값 마이너스 5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결국에 34 빼기 5가 되는 거죠. 값이 딱 하나만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8인 거는 이 주어진 경계 영역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2가 된다 그러면은 무려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문제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려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그래프가 쪼개지는 형태가 요즘에 고등학교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함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개씩 파이프라인을 거쳐가면서 입력값과 출력값과 입력값과 출력값과 여러 개를 가져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라가는 빌드업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어쨌든 29인 건데 잘 보시고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것과 또 비슷한 양상의 다른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거 요 다음 영상으로 링크 걸어서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